영화만 생각을 했던 분이죠. 우리 영화계의 큰 별이었지만 이제는 하늘의 별이 됐습니다. 그를 기억하시는 많은 분들이 장례식장을 찾아왔는데요. 오늘 이 소식을 안준영 문화일보 문화부 기자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제 취재진들 많이 놀라셨죠? 네, 갑작스러운 소식에 취재진뿐만 아니라 동료 배우들 그리고 영화계 관계자들 모두가 침통한 하루였습니다. 네, 들어보니까 이제 정재계 많은 분들도 오셨던데요. 그래도 영화계 선후배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애도의 뜻을 표했는지 저희가 한 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반짝이는 별이 사라졌죠. 연기자 선배로서도 아쉽고 또래의 연기자로서 조금 더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함이 아쉽고. 한 시대를 아주 잘 풍미하시고 스타로서 잘 사신 분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분하고 같이 영화를 했다는 게 항상 자부심을 느끼고 영화에 여기를 걸어왔다. 저는 이렇게 해서 훌륭한 영화인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명이라는 게 뭔지 하숙기 짝이 없습니다. 근데 구성 중에 있는 그 마지막 특수이라 그러는데 그거 안 보여주고 가면 어떡해. 영화로 그 가서 활동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향년 81세입니다. 네. 참 이 신성희 씨 타계 소식 지난 주말 저희가 잠깐 이 사망설이 돌아서요. 많은 유족분들이 당황을 하셨을 텐데 부인 엄앵란 씨에 따르면 지난달 부산국제영화제 다녀오신 이후에 상태가 더 안 좋으셨다고요. 네, 그 부산영화제 직전에도요, 이제 네. 모습을 한동안 보이지 않으니까는 신병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소문들이 돌았습니다. 이걸 불식시키기 위해서 참석을 했던 것인데 네. 이후에 다녀온 후에 오히려 몸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다고 하고요. 지난달 부산영화제 때 저도 현장에서 뵌 적이 있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굉장히 건강한 모습이었기 때문에 벌써 폐암을 앓았다는 사실이 알려진 건 1년여가 넘었거든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황망하게 세상을 뜨게 될지는 정말 예상하기 어려웠습니다. 참 그 영화제 레드카펫 위에서 청바지를 입고 당당한 노정객처럼 나왔던 신성희 씨 모습이었는데요. 이제 벌써 과거가 됐네요. 네. 나는 부부이기 전에 동지였다라고 하는 부인 엄앵란 씨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이렇게 자연의 부름에 따라가는 연기 같은 것. 그 말 때문에 오늘 하루 종일 많이 회자가 됐었거든요. 네, 엄앵란 씨가 아무래도 누구보다도 마음이 아플 텐데요. 네. 이런 얘기를 남겼습니다. 인생은 연기다. 연기로 왔다, 연기로 떠나. 그만큼 신성일 씨가 배우로서 한 획을 그었다는 것을 아내인 엄앵란 씨도 동료 배우로서 얘기를 했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엄앵란 씨께 어떤 말을 남겼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겁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해봐라고 했더니 엄앵란 씨에게 참 수고했고 고맙고 미안했다라고 전해달라고 했다는데요. 네. 이게 단순히 그냥 아내 엄앵란 씨를 넘어서요. 평생 영화적 동지이자 또 배우 또 엄앵란 씨가 에게 어떤 마음을 남기고 싶었는지 신성일 씨의 마음을 아주 잘 드러내는 그런 유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남편의 마지막을 아마 함께 하셨던 모양이죠. 네네. 그때는 저렇게 당당하게 함께 서 있었던 엄앵란 씨마저 끝내 눈물을 보일 수밖에 없었다고 하던데요. 네, 엄앵란 씨는 항상 얘기를 했습니다. 남편은 뼈속까지 영화인이었다고요.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영화를 이렇게 찍고 저렇게 찍자 이런 얘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영화를 사랑하는구나 하고선 더욱더 마음이 아팠다고 하고요. 이제 저 세상으로 간 후에는 못 살게 오는 여자 만나지 말고 순두부 같은 여자를 만나고 재미있게 손잡고 구름 타고 전 세계를 놀러 다녀라라고 이런 말을 남겼는데 그만큼 남편 신성일 씨가 이제 본인이 평생 살아온 것처럼요 편안하게 또 저 세상에서도 즐기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많은 우여곡절을 딛고요. 마지막에 동지로서 선 두 분 아니겠습니까? 생전에 신성희 씨가 아내 엄앵란 씨 유방암 확진에 상당히 극진히 간호를 해줬던 모습까지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엄앵란 씨가 밤새 빈소를 지키시던데요. 오늘 오전에요. 입관식을 마치고 고인과의 마지막을 이렇게 회상을 했었습니다. 직접 엄앵란 씨로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그저 우리 남편은 그저 저승에 가서도 못 살게 구는 여자 만나지 말고 그저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서
재밌게 손잡고 뭐 교통비가 들어요. 뭐가 들어요. 손잡고 구름 타고 하늘 타고 그냥 인생은 연기야. 연기로 왔다가 연기로 떠서 그냥 승승을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서 또 만나나고 연기로. 사람은 숨이 끊어지면 목석과 같은 거야. 그 사람이 잘났다고 그러지만 눈 딱 감으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가는 거야. 자연이 부르는 거야. 1964년에 당대 최고 스타 커플 아니었겠습니까? 맨발의 청춘에서 만났던 두 분이 이 60여 년을 함께 했었었는데요. 내 남편은 대문밖 남자, 순두부 같은 여자 만나길. 참 많은 분들이 들으면서요. 이 두 분이 살아왔던 그 인생 여정에 함께하는 느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네. 두 분이 이제 결혼을 하는 꽤 오래됐는데요. 별거 생활도 꽤 길었습니다. 하지만 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누구보다도 가까운 동지였는데요. 신성일 씨는 가정의 남자가 아니라 사회의 남자, 대문밖 남자였다라고 엄앵란 씨가 표현할 정도로요. 어찌 보면 가정 생활에 조금은 아쉬운 점이 있을지 몰라도요. 대외적으로 신성일 씨, 배우로서의 족적은 계속 아내로서 지켜봐 줬다고 볼 수 있고요. 이런 네. 말을 남겼습니다. 존경할 만해서 55년을 함께 살았다고 했거든요. 남편으로서는 조금은 서운한 점이 있을지 몰라도 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로서 신성일 씨의 그 발자취 하나하나를 엄앵란 씨가 존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참 마지막까지 멋지게 살았던 남편이었다고 얘기하던데요. 진짜 영화에 모든 것을 바쳤던 내 남편 어느 정도였길래 그랬을까요? 아무래도 신성일 씨 하면은요, 대한민국에서 50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했고요. 그 중에서도 주연을 맡은 작품도 500편이 넘었습니다. 1968년도 같은 경우는요, 한 해 동안 개봉한 영화가 50편이 넘었거든요. 일주일에 한 편씩은 개봉을 했던 겁니다. 이후에도 꾸준히 활동을 해왔으니까 아무래도 엄앵란 씨와 모든 작품을 함께 할 수는 없었거든요. 네. 그만큼 외부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영화와 함께하는 시간이 어찌 보면 엄앵란 씨와 함께하는 시간보다 더 길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게 아내인 엄앵란 씨가 가장인 남편의 사회적 활동을 인정을 해줬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두 사람이 이 시간까지 이렇게 마지막 떠나는 순간까지 부부로서 곁에 있을 수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엄앵남 씨 이야기할 때는 집안일은 모두 내게 맡겼다라고 하면서요. 네네. 그만큼 남편의 사회활동에 대해서는 들어도 못 들은 척, 봐도 못 본 척했던 그런 대장부 같은 부인이셨던 것 같아요. 네, 신성일 씨가 2011년에 자서전을 냈는데요. 거기에 이제 모 여배우의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엄앵란 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플 수 있는 얘기도 있었는데요. 그것조차도 감내하는 엄앵란 씨의 모습을 어찌 보면 대중들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제일 중요한 건 부부 사이에서 엄앵란 씨만은 그거를 이해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간이 지난 후에 그때 그 일이 참 미안했다라고 신성일 씨가 다시 회고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그렇기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늙음하게 둘이 함께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했는데 결국 이렇게 황망히 떠나보내게 됐다 하고선 엄앵란 씨가 더욱더 안타까운 신경을 전했습니다. 네, 신성일 씨는요 마지막까지 영화인으로 영화 생각만 하시면서요 다음 시나리오 본인이 직접 써보시면서 검토도 하시고 다음 영화를 찍을 계획까지 하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이 안타까움을 주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태국에서 항암 치료도 앞두고 계셨었다고요. 네, 아무래도 상태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치료를 병행을 했는데요. 태국에서 말기암 치료를 잘한다는 소식을 듣고 거기에 다녀올 생각까지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치료를 받지 못했고요. 그 치료를 받으려는 것 자체가 안성기 씨랑 또 새로운 영화를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죽음을 전혀 예감을 하지 않고 활발히 활동을 더욱더 하려고 하셨는데 결국은 이 병마의 싸움에서는 이겨내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전하게 됐습니다. 네. 신성일 씨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신성일 씨 아니었겠습니까? 갑작스런 폐암 판정에 모두가 놀랐을 때에도요. 그깟 암세포 모두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셨던 그분이었거든요. 생전 모습을 좀 저희가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신성일 씨, 영화와 함께요. 그리고 암 판정 이후에 신성일 씨 어떤 이야기를 하셨는지요. 함께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까? 그렇다면 레슬링 구경이라도 가실 수 있겠죠? 방사선 치료하고 항암 치료 들어가요. 30일부터. 괜찮겠지 뭐. 괜찮아. 가래에 각혈이라고 그러나 이제 피가 좀 섞여 나오니까 기분 나쁘지. 어사는 이제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뭐 사람이 스트레스 안 받아보는 현대 사회 어떻게 사나요? 한데 나는 또
교도소 2년 동안에 형무살이 했잖아요. 그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원인도 있고 또 하나는 의사들이 부계 쪽에 그런 유전적인 것도 있는데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자기들도 잘 지켜볼 테니까 희망적으로 해봅시다. 이렇게 의사들하고 약속했으니까 괜찮아요. 우리나라는 뭐 웨이트 트레이닝 하는 것도 아주 정식으로 해왔고 음식 관리도 해왔으니까. 겉으로는 말씀치 않지만 어맹난시 통해서 들었던 그 신성희 씨 얘기를 보면은요. 나는 끝까지 죽어도 배우로서 당당하게 그 모습을 간직하고 보여드리고 싶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본인의 그런 의지를 계속 아내에게 비춰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신성일 씨의 자서전 청춘은 맨발이다가 있는데요. 여기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나는 신성일이다라는 자존심 하나로 평생을 살아왔다 하는데요. 그야말로 한 시대를 풍미했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배우였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배우로서의 고집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항상 멋진 모습 그리고 영화인으로서 어떤 기여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성일이 그런 말도 했습니다. 가오가 있지. 암 걸렸다고 앉아있을 수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네. 암 투병 중에도 항상 두 발로 꼿꼿이 서서 대중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이 맨발의 청춘이라는 작품이 대표작이잖아요. 그 그렇죠. 영화의 주제가를 보면은 눈물도 한숨도 나 혼자 씹어 삼키며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그 네. 가사말처럼요. 신성일 씨는 이 시대를 살아온 사내들의 아이콘이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성일 씨의 죽음은 이 한 시대가 저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 까무러쳐 넘어가는 순간에도 남편 신성일은 영화만 생각했던 사람이었다라고 어맹난 씨가 이야기를 하던데요. 존경해서 살았다. 지금 저 고령의 빈소를 계속 지키고 계신데 어맹난 씨가 전해주는 그 소식에 저희가 다시 한번 가슴 저밀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맹란 씨 역시 유방암 투병을 했고 아무래도 몸 상태가 좋지 않은데요. 그쵸. 그래서 매번 조문객을 맞으면서 조금은 힘겨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또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그러세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빈소를 떠나지 않고 조문객 한 명 한 명을 다 맞이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신성일 씨 남편에 대한 사랑을 넘어서요. 네. 55년 동안 자기가 함께 살고 모든 걸 바칠 만큼 그 한 사람, 영화인 신성일에 대한 존경심이 바탕이 됐기에 가능한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뒤에 함께 계시는 분들은 자제분들이신가 보죠. 따님하고요. 네, 아드님이 이제 강석현 씨죠. 배우로도 활동을 했었고 현장을 항소 계속 지키고 있고요. 어맹란 씨, 어머니의 건강 상태도 좋지 않기 때문에 곁에서 어머니까지 함께 보살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영화계의 거목이었던 신성희 씨 빈소 지금 최근까지 고인과 만났다라고 하면서요. 이 빈소에 찾아와서 안타까움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주로 어떤 분들이 오셨습니까? 네, 김수미 씨 같은 경우는 불과 2달 전까지도 함께 식사를 했는데 어떻게 이 같은 일이 있냐 하고서는 안타까워했고요. 안성기 씨 같은 경우는 장례위원장을 맡고 있는데요. 이미 소확행이라는 영화를 신성일 씨와 함께 준비 중이었습니다. 그랬었죠. 네, 네. 80년대에 함께 출연을 한 후에 이 대선배와 다시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거에 굉장히 가슴 설레했다고 하는데요. 결국 이 꿈을 이루지 못한 거에 대해서 안성기 씨 역시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네, 현미 씨나요. 오랜만에 보는 신성희 씨의 후배겠지만 우리에게도 정말 굵직굵직한 연기를 보여주셨던 분이 적지 않았거든요. 네, 이 현민 씨뿐만 아니라요. 또 신성일 씨 같은 경우는 정계에 입문을 해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네. 그거에 대해서도 여러 이제 박지원 전 의원이라든지 여러 정치인들이 SNS를 통해서 안타까움을 보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조화를 보내서 마지막간에 신성일 씨에게 또 조문을 펴기도 했습니다. 네, 제주도 내려오라고 하고요. 또 같이 영화 만들자고 하면서 두 손 꼭 잡고 함께 그날을 기약했던 분들의 애도 섞인 이야기를 저희가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분이 아까 안 기자님 이야기하셨죠? 풀 죽은 얘기. 그거 들으려 왔다면 어림없는 소리라고 부산에 참석하셨던 그 신성희 씨였는데요. 지금 훈장까지 추서가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던데 어떻게 됐습니까? 네, 국민 배우 신성일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서 훈장 추서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네.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화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이게 확정되진 않았지만요. 그의 그동안 발자취와 영화계에 남긴 업적을 미루어 봤을 때요. 충분히 훈장을 받을 만한 업적을 남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네. 언제까지 진행이 되죠? 그리고 어맹난 씨의 표정까지 저희가 어떻게 전달받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장례식이 계속 진행 중이고요. 이후에 장례를 마친 후에 어맹란 신성일 씨가 묵고 있던 영천에 영면에 들어갈 예정이고요. 아, 그래요? 이후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측과 협의를 통해서 훈장 추서를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